하지정맥류 수술 시에 사용하는 마취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첫째, 척추 마취라고 해서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부분을 모두 마취시키는 마취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마취는 허리에다가 주사를 맞게 되면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다리 쪽으로 모두 마취가 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의식은 있지만 다리 쪽에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술할 때 굉장히 편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척추 마취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허리에다 주사를 맞아야 되고 다리에 느낌이 없어서 잘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느낌들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마취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. 또 허리에 디스크가 매우 심하거나 과거에 디스크 수술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이 허리 쪽에다 마취를 하는 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이 자율신경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소변을 조절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또 이 척추 마취를 권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허리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 척추 마취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척추 마취라고 하는 것이 허리에 있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를 통해서 척수각 내에다가 마취제를 놓게 되는데 척수액이 약간 누출이 생겨서 두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. 이 두통은 보통 수술 후 2, 3일 후에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주 드물게 심한 사람들은 그 누출이 계속 지속이 돼서 두통이 아주 심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척추 마취를 무서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정맥류 수술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마취 방법으로는 대퇴신경을 마취하는 부위 마취가 있습니다. 이것은 사타구니 안쪽에 있는 대퇴신경 옆에다가 마취액을 주입을 해서 그 신경이 관장하는 다리 부분을 마취하는 방법입니다. 이 마취 방법을 쓰게 되면 다리의 내측 부분만 마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대복제 정맥에 의해서 생기는 대부분의 하지정맥류들은 이 대퇴신경 마취로 충분히 마취 후에 충분히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대퇴신경 마취는 다리의 내측에 있는 부분만 마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척추 마취에 비해서 수술 시에 약간 당겨지는 느낌이라든지 만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조금 강할 수는 있습니다. 이 대퇴신경 마취는 자율신경계를 마취하지 않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만 마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소변의 장애도 없고 마취가 척추 마취에 비해서 빨리 풀리는 경향이 있어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적합한 마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 마취 방법은 국소 마취가 있습니다. 국소 마취는 하지정맥류 수술이 필요한 범위만 마취액을 피부에 주사를 해서 그 부분만 마취를 해서 수술하는 방식입니다. 국소 마취로 할 때는 투메센트 용액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. 마취제와 생리수염수를 충분히 희석을 해서 이 투메센트 용액을 수술할 부위 주변에다 놓게 되면 그 부분이 충분히 마취가 되는데요. 이것은 마치 지방흡입 수술할 때 사용하는 방식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국소 마취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수술할 범위가 좁으신 분들은 이 국소 마취로도 충분히 하지정맥류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하지정맥류 수술 시 사용할 수 있는 마취 방법은 수면 마취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수면 마취는 환자분의 의식을 없애서 수술 시에 통증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. 이 수면 마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수면 마취제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의식을 없애는 고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환자가 실제로 수술할 때 통증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약간 수술 시 움직인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수면 마취 시에는 국소 마취나 부위 마취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수면 마취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엎드려서 수술을 해야 할 경우입니다. 하지정맥류가 뒷부분에 있거나 아니면 소복제 정맥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하지정맥류인 경우에는 반드시 뒷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
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엎드려 있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. 가슴이 눌러져서 호흡이 잘 안 돼서 저사선증이나 이런 것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 수면 마취를 깊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수면 마취의 약간의 부작용 때문에 클리닉과에서는 수면 마취는 하지정맥류 수술 시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상으로 하지정맥류 수술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마취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